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 재무이론의 정말 중요한 주춧돌이죠. 바로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 우리가 줄여서 CAPM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말이죠. 어떤 주식의 적정 수익률을 딱 계산해 주는 그런 공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주식은 이 정도 위험하니까 최소 이 정도는 벌어야 해 라고 알려주는 거죠. 투자가 정말 쉬워지지 않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CAPM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CAPM, 이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뭘까요? 한마디로 리스크에 가격표를 붙인다 이거예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이 모델이 얼마나 명쾌하게 설명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CAPM의 공식적인 정의인데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오직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좀 딱딱하고 어렵게 들리죠? 진아 씨, 이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확 와닿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주식이 시장 전체보다 얼마나 더 위험한지를 딱 숫자로 보여주고 바로 그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계산법. 진짜 말 그대로 리스크의 가격표를 딱 붙여주는 거죠. 바로 그거죠. 진아 씨가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사실 모든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이잖아요. 위험을 감수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와야 한다. 보상도 없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CAPM은 바로 이 직관적인 생각을 아주 정교한 이론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특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단 하나의 아름다운 공식으로 딱 표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증권시장선 SML 방정식이죠. 이건 현대 재무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CAPM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딱 나뉩니다. 첫 번째, RF, 바로 무위험 수익률이에요. 이건 국채금리처럼 우리가 아무런 위험 없이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 기준점 같은 거죠. 두 번째, 바로 이 베타.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하나인데 개별 주식이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괄호 안의 부분 시장 위험 프리미엄인데요. 시장 전체에 투자했을 때 무위험 수익률보다 얼마나 더 벌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아, 교수님, 그럼 베타라는 건 예를 들어서 시장 전체가 1% 움직일 때 내가 가진 주식은 몇 %나 움직이는지 그걸 나타내는 숫자군요. 만약에 베타가 1.5면 시장보다 1.5배나 더 격하게 움직인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베타가 1보다 크면 우리가 공격적인 주식이라고 부르고 1보다 작으면 방어적인 주식이라고 하죠. 이 베타 값이 바로 CAPM이 말하는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위험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CAPM이라는 정말 강력하고 멋진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라도 현실에서 써먹을 수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쵸? 이제 이 똑똑한 이론을 현실 세계로 가져와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 지수 모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 교수님, 근데 여기서 딱 막히는 게 하나 있어요. CAPM을 쓰려면 시장 전체의 수익률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주식, 모든 채권, 부동산, 금, 이런 걸 다 합친 시장 전체의 수익률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이야, 정말 예리한 질문이에요, 진아 씨. 맞습니다. 그게 바로 CAPM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딜레마죠. 이론적으로 CAPM이 말하는 완벽한 시장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절대 관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코스피나 미국의 S&P 500 같은 시장 지수를 그 완벽한 시장 포트폴리오의 대리인, 일종의 대역배우로 사용하는 거죠.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시장 전체의 흐름을 꽤나 잘 대표한다고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시장 지수를 대역 배우로 써서 CAPM을 현실에 적용 가능하게 만든 모델이 바로 이 단일지수 모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공식이 바로 그건데요. 어때요? 아까 봤던 CAPM의 SML 공식이랑 엄청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숨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고 보니 원래 없던 알파랑 저기 맨 끝에 E라는 게 새로 생겼네요. 얘네들은 정체가 뭔가요? 오, 잘 찾아냈어요. 바로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알파라는요, 시장의 움직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주식만이 가진 진짜 초과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알파가 플러스다! 그러면 이 주식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했네? 혹시 저평가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E, 잔차항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그냥 시장과 전혀 상관없는 그 기업만의 고유한 이슈들. 예를 들면 갑자기 신제품이 대박이 났다거나 아니면 CEO가 갑자기 바뀌었다거나 하는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일종의 잡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지수 모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CAPM은 비로소 현실 세계에서 투자 분석이나 펀드 매니저의 성과 평가 같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이 모든 걸 설명해주는 맞는 열쇠는 아니에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CAPM이 가진 현실적인 한계와 비판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현실에서는 모든 주식의 움직임이 그 CAPM 공식에 딱딱 들어맞을 리가 없잖아요. 어떤 날은 베타가 엄청 낮은 안전한 주식이 막 폭등하기도 하고, 반대로 베타가 높은 주식이 시장 오를 때 혼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정확해요. 진아 씨가 방금 말한 그 부분이 바로 CAPM이 학계에서 받은 가장 근본적인 비판과 직결됩니다. 1977년에 리처드 롤이라는 교수가 롤의 비편이라는 아주 유명한 주장을 내놓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진아 씨가 말했듯이 우리가 진짜 시장 포트폴리오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피 같은 시장 지수를 가지고 CAPM을 테스트하는 건 사실 CAPM 이론 자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용한 코스피 지수가 효율적이었나를 테스트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CAPM은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정말 뼈아픈 비판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모든 투자자가 합리적이고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또 주식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베타 값이 무슨 공식처럼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는 문제도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장 위험 말고도 기업의 규모나 가치 같은 다른 요소들도 주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면서 CAPM의 입지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CAPM이라는 모델의 아주 우아한 이론부터 현실의 뼈아픈 한계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왜 CAPM은 반세기가 넘도록 재무관리 교과서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모델로 남아있는 걸까요? 아마도 더 큰 위험은 더 큰 보상을 가져와야 한다는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직관을 가장 아름답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벽한 지도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투자의 세계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믿을 만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셈이죠.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